매일 8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혈당이 너무 높아 췌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상태로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지력이나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둔한 췌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수십 년 전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6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 약물도 없고 헬스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화는 48시간 이내에 일어납니다. 무겁고 흐릿한 느낌 없이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다리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오후 2시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의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효과가 약한 것부터 가장 강력한 것까지 6가지 모두 순위를 매겼으므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1위 습관은 무엇일까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단 30일 만에 췌장 기능을 31% 향상시켰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일반적인 조언과는 다릅니다. 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췌장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췌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췌장이 매년 약 1%씩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 혈당 처리 능력의 거의 4분의 1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베타 세포는 혈당을 조절하는 작은 공장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포도당이 혈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장기는 사용할 수 없는 설탕에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따라잡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한 베타세포가 소진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신경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수년 동안 알아차리지 못할 손상을 조용히 받습니다. 그리고 췌장 밑에 염증이라는 것이 그 기관 깊숙한 곳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베타세포 주위에 작은 부종 주머니.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남겨둔 몇 안 되는 공장을 매일 조용히 파괴합니다. 의사는 설탕을 줄이고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만성 미세 염증으로 인해 베타세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일상 습관은 신체가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복원하도록 강요합니다. 마법 같은 과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기본적인 생화학을 통해 일상 음식의 특정 천연 화합물은 췌장을 공격하는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남아있는 베타세포는 몇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췌장세포 보호라고 합니다. 인슐린 공장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공복 혈당 수치가 단 일주일 만에 15-25%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후의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갈증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창문을 연 것처럼 뇌의 안개가 걷힙니다. 몇 주에 걸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베타세포가 재생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당뇨병으로 향하는 끔찍한 미끄럼틀은 느려집니다. 그런 다음 멈춥니다. 하지만 모든 일본 습관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과장된 민속에 기반한 사기입니다. 일부는 효과가 있지만 특히 혈당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루에 몇 페니밖에 들지 않는 절대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 6. 레몬즙을 넣은 차가운 보리차. 보리차 즉 무기차는 일본 어디에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에는 이노시톨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은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에 작은 역할을 합니다. 저널 오브 뉴트리셔널 사이언스 앤드 비타민올로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보리차 음용은 8주 동안 공복 혈당을 6%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6%. 하지만 그 6%는 유지 보수입니다. 췌장이 더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재건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이 간 전화기에 화면 보호기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레몬은 베타세포 주변의 항산화 활동을 지원하는 비타민C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미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복용량을 위해서는 하루에 8잔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거의 무료라는 것입니다. 볶음보리 한 봉지는 약 2달러이고 갤런을 만듭니다. 카페인이 없으므로 코티솔이 급증하거나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신선하게 끓여서 약간 따뜻할 때 레몬 반쪽을 짜서 식사 중간이 아닌 식사와 함께 마십니다. 보리의 수용성 섬유질은 음식의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췌장이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초일 뿐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2점. 필요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습관 5. 밥 위에 간 무. 무는 일본 건강 분야에서 끊임없이 과장됩니다. 그것은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신체가 녹말과 단백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적습니다. 가고시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간무를 식사에 추가하면 식후 포도당 급증이 약 11% 감소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참가자들이 물을 날것으로 가까라서 간 후 2분 이내에 먹었을 때만 그 결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러한 효소는 공기에 닿는 순간 죽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갈고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내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효소 활동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요리하시겠습니까? 열은 이러한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따라서 혈당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수프나 볶음 요리에 던지라고 말하는 모든 비디오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에는 또한 췌장 조직에 경미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는 다른 십자화과 채소에 비해 낮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식사 직전에 식탁에서 신선하게 갈아줍니다. 금속은 산화를 가속화하므로 금속이 아닌 미세한 세라믹 강판을 사용합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한 밥 위에 직접 놓고 즉시 드세요. 소화 보조제로서 훌륭합니다. 췌장 치유제로서 거의 등록되지 않습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4점. 적당한 2점 느린 결과. 습관 4.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좌식 라디오 체조.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일본 건강 습관에 대한 모든 비디오는 사람들이 활발한 걷기나 강렬한 아침 루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절반을 제외합니다.
라디오 체조는 1928년부터 방송된 일본의 국민 아침 운동 방송입니다.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매일 그것을 합니다. 하지만 깊은 횡격막 호흡과 결합된 좌식 버전은 놀라운 것을 유발합니다. 배에 깊이 숨을 쉬면 횡격막이 췌장을 포함한 복부 기관을 아래로 누릅니다. 이 부드러운 압박은 장기로의 혈류를 최대 35%까지 증가시킵니다. 다이아베티스 리서치 앤드 클리니컬 프랙티스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된 복식 호흡으로 10분 동안 앉아서 스트레칭을 한 참가자는 가만히 앉아있던 참가자에 비해 식후 혈당이 2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사람들은 3일 이내에 식사 후 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오후의 에너지 고갈이 사라집니다. 식사 후 무거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무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코로 4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배를 팽창시키고 입으로 6까지 세면서 숨을 내쉬면서 기본적인 라디오 체조 8 동작을 따릅니다. 가장 큰 식사 후 10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한 가지 주의사항. 과거 6개월 동안 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압박이 치유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8점. 강력하고 저렴하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습관 3. 식사 전 미역과 오이, 초무침.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해초를 슈퍼푸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약 5년 전에 해초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주장의 대부분은 헛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혈당과 특히 췌장의 경우 미역은 합법적입니다. 미역에는 다른 섬유질만큼 자라는 독특한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긴산이 위산에 닿으면 음식 위에 두꺼운 젤층을 형성합니다. 방금 먹은 모든 것을 덮는 생물학적 그물을 상상해 보세요. 이 젤은 포도당이 소장으로 통과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당신의 췌장은 한 번의 설탕의 해일에 맞지 않습니다. 대신 느리고 관리 가능한 흐름을 얻습니다. 유로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의 임상시험에 따르면 식사 전에 미역 4g만 섭취해도 식후 포도당 급증이 36% 감소했습니다. 일본 어부 공동체는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세대 동안 식사 전에 간단한 식초 드레싱, 샐러드인 초무침을 먹어왔습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말린 미역을 찬물에 5분 동안 담가둡니다.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줍니다. 쌀 식초 2큰술 간장, 1 작은술 참가에 1 꼬집으로 드레싱합니다. 이 작은 그릇을 주식 50분 전에 드세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알긴산은 주요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젤 장벽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린 미역일 온스 봉지는 약 $3이고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8.5점. 매우 효과적입니다. 획득한 맛. 습관 2. 계피 1 꼬집을 넣고 거품을 낸 말차. 말차는 지구상에서 마실 수 있는 형태의 모든 것 중에서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또는 EGCG의 가장 높은 자연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대비 췌장 보호를 위해 다른 모든 차를 파괴합니다. 의뢰용 말차 1g에는 약 60mg의 EGCG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 녹차 컵당 약 5mg, 12:1 비율. 말차를 뜨거운 물에 거품을 내면 잎을 담가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루 형태로 잎이 전체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EGCG의 모든 분자가 시스템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세일론 계피 4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하면 인슐린 수용체 감도를 최대 20%까지 독립적으로 향상시키는 두 번째 화합물인 신나말데이드를 쌓습니다. 함께 이 두 가지는 당신의 췌장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혈당 보호막을 만듭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말차를 12주 동안 섭취하면 55세 이상 성인의 공복 혈당이 42% 감소하고 췌장 염증 표지자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레시피입니다. 요리 등급이 아닌 의뢰용 말차 1g. 의뢰용 유형에는 EGC 지가 3배 더 많습니다. 카시아가 아닌 세일론 계피 4분의 1 티스푼 카시아에는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어가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이 아닌 섭씨 175 도물에 휘젓습니다. 끓는 물은 EGC 지의 40%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을 낸 후 4분 이내에 마십니다. 화합물이 휘저은 후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이내의 사람들은 낡고 비몽사몽한 느낌 없이 깨어난다고 보고합니다. 한 달 이내의 공복 포도당 수치가 모니터에서 눈에 띄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위가 아닌 유일한 이유는 일관성입니다. 대나무 거품기가 필요합니다. 고품질 말차는 한 달 공급에 25-30달러가 들고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신한다면 이것은 약사가 추천할 일반 의약품 혈당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9점. 매우 강력합니다. 매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본 혈당 습관의 절대적인 왕. 습관 1. 섬유질 우선 식사 순서. 먼저 절인 야채 다음으로 된장국 다음으로 단백질 마지막으로 쌀밥. 이것은 단일 음식이 아닙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접시에 있는 것을 먹는 순서이며 췌장이 설탕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절인 야채 절인 양배추무 오이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은 소장벽을 따라 물리적 그물을 만듭니다. 설탕이 도착하기 전에 그물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된장국은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을 자극하는 발효 화합물을 추가합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쯤이면 몸은 느리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됩니다. 그리고 쌀이 마침내 끝에 도착하면 그 섬유질 그물에 부딪혀 정상 속도의 일부만 흡수됩니다. 당신의 췌장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인슐린으로 당신의 몸을 범람시키지 않습니다. 설계된 대로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이아베티스 케어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이 정확한 식사 순서를 따른 60세 이상 참가자는 식후 포도당 급증이 44% 감소하고 전체 인슐린 민감도가 29% 향상되고 췌장 염증 표지자가 측정 가능하게 감소하고 의사가 가장 면밀히 관찰하는 수치인 헤모글로빈 A1C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추가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먹고 있는 음식을 다른 순서로 먹는 것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식사 후 더 가벼워진다고 보고합니다. 식후 피로감이 며칠 안에 멈춥니다. 한 달 이내의 차이는 포도당 모니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가족들이 세대 동안 실천해 온 것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매 식사 때마다 접시를 재배열합니다. 먼저 절인 야채, 2-3 큰술 다음으로 작은 그릇에 된장국 다음으로 단백질, 그런 다음 그리고 그때만 쌀이나 국수 또는 빵. 그 순서는 소화관의 층층이 장벽을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거의 절반으로 늦춥니다. 조미료 코너에서 파는 식초에 담근 종류가 아닌 실제 락토 발효 절임을 사용하세요. 살아있는 배양균으로 자연 발효됨이라고 적힌 라벨을 찾으세요. 대부분의 아시아 식료품점에서는 병당 쌈 5달러에 판매하며 한 병은 일주일 내내 지속됩니다. 양배추 소금 유리병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꽉 채우고 4일 동안 기다리면
$2 미만으로 한 달 분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고. 발효식품은 처음 며칠 동안 경미한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무해합니다. 세균 적응 기간이라고 하며 약 30-40%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일주일 안에 지나갑니다. 또 다른 경고. 발효 및 절인 음식은 자연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염분 섭취 관리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고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섬유질 우선 식사 순서는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최대 효과. 입증된 결과. 저렴합니다. 매 저녁 식사 때마다 섬유질 우선 식사 순서로 시작하세요. 절인 야채, 된장국 단백질, 마지막으로 쌀밥. 당신의 기초.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 앉아서 라디오 체조 호흡을 하거나 전고 식사 전에 작은 그릇에 미역 초무침을 추가하여 결과를 가속화하세요. 둘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최대 효과를 위해 일주일에 3-4번 아침에 말차와 계피 음료를 번갈아 마시세요. 3일 이내에 식사 후 무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오후의 에너지 고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주일 이내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한 달 이내에 공복 혈당 수치가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다음 검진에서 의사가 진심으로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전부입니다. 3일 동안 식사 순서를 재배열하고 영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양치질과 같은 일상 습관입니다. 차이점은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비용이 주당 약 $4라는 것입니다. 부작용 목록이 팔길이보다 긴 수백 달러의 혈당 약물과 비교해보세요. 이러한 중요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첫째, 쌀이나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야채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은 보호 효과를 뒤집습니다. 포도당이 도착하기 전에 섬유질 그물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절인 야채와 주 탄수화물 사이에 최소 5분을 기다리세요. 둘째 식사와 함께 설탕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소다 한 잔은 섬유질 장벽을 완전히 우회하는 액체 설탕으로 몸을 넘쳐 흐르게 하여 방금 설치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셋째,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개선된 점을 빠르게 느끼겠지만 췌장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주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넷째,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처방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러한 습관은 췌장을 강력하게 지원하지만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 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인공 방부제 및 식용 색소로 가득 찬 대량 생산 절임을 사용하지 마세요. 라벨을 읽으세요. 성분 목록이 3개 항목보다 길면 다시 놓으세요.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췌장은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올바른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혈당 문제가 노화와 함께 불가피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습관은 췌장이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건강한 인슐린 생산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생물학적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당신은 노화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대 식단이 만든 영양 결핍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조 부모님은 매 식사 때마다 발효 야채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해초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보리차와 말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밥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결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유질, 발효 배양균 및 보항산화제가 제거된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췌장이 55세 이후에 소진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식단이 고장났습니다. 식단을 고치세요. 혈당을 고치세요. 매 저녁 식사 때마다 섬유질 우선 식사 순서를 30일 동안 지키세요. 단 30일. 기분이 어떤지 추적하세요. 식사 후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공복 혈당 수치가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내일 아침 공복 포도당 수치를 적어두세요. 30일 후에 다시 적어두세요. 느낌뿐만 아니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차이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은 방탄입니다. 결과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야 합니다. 당신의 혈당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6가지 일본 습관이 당신의 해결책입니다. 내일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절인 야채 다음으로 된장국 다음으로 단백질 마지막으로 쌀밥. 매 식사 매일 당신의 췌장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것을 고칩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췌장의 건강과 단순한 습관의 힘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꾼다면 구독하고 저희 채널을 좋아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의학적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건강지혜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